안녕하세요.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주네요. 7주가 지나면 중간고사를 보게 되어 있는데 7주차에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방법을 고안해서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어찌됐든 6주가 지나고 7주가 지나면 8주차에 중간고사 봅니다. 그 주에는 수업은 없습니다. 네, 오늘의 주된 주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책의 부록의 866쪽에 보시면 어펜딕스 A의 테이블 A1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리니어리티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리니어리티는 중첩이 성립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선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주어져 있을 때 내가 U1이라는 인풋을 넣었더니 Y1이 나왔어요. 똑같은 시스템에 U2를 넣었더니 Y2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 내가 U1 플러스 U2를 넣었을 때 뭘 기대할 수 있냐면 Y1 플러스 Y2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선형,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면 비선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라플라스 오퍼레이터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기억하시죠? 어떤 시스템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t가 빠졌네요. 어떻게 구했죠? 0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0은 주로 이제 0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ft e2-st dt 이런 적분이었죠. 이 놀라운 기능을 가진 적분이었습니다. 시간의 함수에 익스포넨셜 함수를 곱해서 적분하면 s의 변수로 된 수식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렇게 불렀죠. 이 오퍼레이터에 이렇게 마치 알파가 예를 들어서 1 이렇게 넣은 합한 놈 혹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할 수 있죠. 얘를 2, 2배, 3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 내용을 그대로 넣으시고요. 이거를 마치 배분하듯이 나눠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시면 알파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고 베타를 끄집어낼 수 있고 F1, F2 나눌 수 있죠. By the definition of Laplace transform 이만큼이 무엇입니까? 대문자 F1S가 되겠습니다. 이만큼이 대문자 F2S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인풋들의 선형 조합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선형 조합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리니어 오퍼레이터 이렇게도 부릅니다. 재밌죠? 오퍼레이터, 연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슈퍼보이 성립하니까 좋은 기능이 많아요. 두 번째는 이제 타임 딜레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를 람다만큼 느리게 타임 딜레이 시켜서 보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간축이 있는데 이게 ft예요. 이런데 내가 딜레이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또 뒤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죠. 이걸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ft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람다만큼 시간 지연시킨 거죠. 시간 지연 양이 람다입니다. 이렇게 한번 넣어서 한번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정의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ft-람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경우를 다루는 방법은 뭡니까? change of variable, 변수를 바꾸는 거죠. t-람다를 이에따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겠어요. 그럼 이만큼은 이에따가 되겠네요. 이거 t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t란 놈은 이에따 플러스 람다 여기 들어갔네요. 그죠? dt는 어떻게 될까요? 그 d에따는 dt, 에따는 dt는 이에따로 바뀌겠네요. d에따로 보시죠. 그러면 뭘 끄집어낼 수 있죠? 밖으로 e2 마이너스 람다의 수를 끄집어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데피니션에 따라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데피니션에 따라서 이거는 fs입니다. 요걸 우리가 변수가 이에따를 쓰더라도 같은 게 다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t로 싹 바꿔도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fs가 되겠습니다. 느끼시는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익스포넨셜 함수를 곱했구나 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연됐다. 내가 측정했는데 지금 측정해야 할 거를 예를 들어서 1초 후에 측정했다. 그럼 e2 마이너스 s만큼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들러붙는 겁니다. 2초만큼 딜레이 됐다. 그럼 e2 마이너스 es만큼이 원래 있는 시스템에 이만큼이 붙어가지고 지연이 됐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재밌죠, 이것도. 그러니까 시간이 익스포넨셜로 넘어간다. 다음 별로 쓰지는 않지만, 이건 이제 신호 시스템에서는 가끔 쓰죠. 타임 스케일링이라고 해서 시간을 늘었다 줄였다는 거죠. A가 1보다 크면 줄어들었다가 A가 1보다 작으면 줄어들었다. 이렇게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는 경우에 이거 스케일링 팩터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AT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change of variable 변수를 바꾸셔야 되겠어요. 얘 따로. 그럼 얘 따로 다 바꿔야 되니까 이 t라는 놈 어떻게 쓸 수 있죠? a분의 2에따. 그래서 여기 a분의 2에따가 들어갔네요. 그죠? s 자리에, t 자리에. 그 다음에 요거 양보 적분해 봅니다. 적분해 보면 d에따는 어떻게 되죠? a dt예요. 그럼 dt라는 놈은 a분의 1 d에따죠. 그만큼이 들어간 게 여기네요. 그죠? 다 바꿨어요. 변수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요 부분을 e2 이에따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s를 묶어가지고 여기서 a분의 s를 묶어가지고 새로운 s 프라임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죠? 이 식을 0에서 무한대까지 f 이에따 e2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는 거죠? s 프라임 이에따 그 다음에 d 이에따예요. 여기서 이에따를 싹 t를 바꾸면 이 뭡니까? f s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따라가는 거죠. 이거 따라가죠. 그 s 프라임이 a분의 s였으니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타임 스케일링은 스케일링 팩터의 역수 곱하기 라플라스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s의 스케일링한 거, 역으로 스케일링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너무 오래 걸리겠네요.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시간의 함수에 익스포넨셜을 거꾸로 곱한 거. 우리가 시간의 함수를 시간 지연시키면 라플라스 오퍼레이터 트랜스폼 입장에서는 익스포넨셜을 곱한 게 된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번엔 시간에다가 익스포넨셜을 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시죠. 이 전체가 이만큼이 되겠죠. 그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에 집어넣었어요. 익스포넨셜끼리 묶습니다. 익스포넨셜 사이의 곱은 지수끼리 덧셈이니까 이렇게 묶이네요. 그 다음에 change of variable s 프라임이라 놓고 바꿔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체가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ft의 e2 마이너스 s 프라임 t dt 이렇게 되죠. 어떻게 바꿀 수 있죠? f s 프라임 이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s 프라임 자리에 s 플러스 a 넣으면 되겠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시간에다가 우리가 익스포넨셜 곱한다는 거의 의미는 라플라스 변수 입장에서는 이동시킨 겁니다. a만큼 마이너스 a만큼 이동시킨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라 썼냐면, 사실 s란 놈이 정확하게 말하면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고, 오메가라는 놈이 주파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를 a만큼 바꿨다라는 의미에서 시프트 시켰다. 시프트 인 프리퀀시 프로퍼티 이렇게 불러요. 주파수를 옮긴 겁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요. 시간 영역에서 다시 한번, 시간 영역의 함수에다가 익스포넨셜 곱한다는 거는 주파수 영역에서, 즉 S 도메인에서 시프트 이동시킨 겁니다. 다음 미분, 우리 미분 하나짜리 해봤죠. 2개짜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분 2번 된 거. 2번 된 시간 미분을
머리에다가 노트를 2개 찍죠.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고배적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 우리 부분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 이걸 우리가 부분적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적분 어떻게 했죠?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죠? 미적 이렇게 하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럼 뒷부분에 둘 걸 미분이 가능한 놈을 둬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놈이 요 놈이 지금 적분이 가능한 놈을 뒤에다 둬야 되겠죠. 이 놈을 적분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F로 가야 되니까. 순서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처음에 그냥 씁니다. 그냥 쓰고 적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값을 집어넣죠. 이렇게 전체에다가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작점, 끝점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거 이제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S가 푹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적분합니다. 그럼 요거 또 남았죠. 한 번 더 해요. 똑같은 짓을. 그럼 밑에 것처럼 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쓰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그다음 정리합니다. 이제 상한값 하한값 집어넣습니다. 상한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대로 집어넣으면 0이죠. 2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0이에요. 이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0을 집어넣으면 2 0니까 1이죠. 1이 나오면서 f 닷 0만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s에다가 이거 무한대 집어넣으면 0이고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f0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는 보니까 s에 마이너스 s니까 s가 또 하나 나타났죠. 정리를 다시 해보시면 두 번 미분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이후에 s를 제곱을 곱하시고 초기값의 s를 그 다음에 미분한 거에 초기값을 뺍니다. 이거 다시 정리한 거예요. 이걸 일반화시키면 n번 미분한 거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미분하기 전의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미분 정도에 따라서 미분의 숫자에 따라서 s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s를 빼낸 다음에 초기값 2개를 빼낸 다음에 미분의 초기값 3개를 빼낸 다음에 2번 미분의 초기값,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일반화시켜서 구할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미분했으니 적분해야 되겠죠. 적분, 정적분이네. 정적분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거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정의에 집어넣으면 여기 FT 파트니까 FT에다 집어넣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적, 미적. 그냥 쓰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이렇게 하죠. 왜냐면 앞에다 둬야 되겠어요. 미분을 해야 될 거니까. 됐습니다. 이거 왔어요. 익스포넨셜 함수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으면 익스포넨셜보다 더 빠른 함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함수가 익스포넨셜입니다. 여기 t 값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 넣으면 0이에요. 뭘 곱해도 0입니다. 익스포넨셜 더 빠른 거 없다고 했잖아요. 0입니다. 0 빼기 0을 집어넣어 볼까요? 요거 1로 갔죠. 그죠? 1로 왔어요. 마이너스 S분의 1로 왔는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0에서 0까지 적분하면 뭡니까? 0이에요. 그래서 앞에 텀은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뒤에 거 한번 보겠어요. 요 마이너스 S분의 1을 밖으로 끄집어내요. 플러스 S분의 1 될 거고 남아있는 텀들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0이죠. 그래서 그냥 있습니다. 다시 미분은 어떤 의미죠? S를 곱하면 되겠어요. 적분은 S분의 1을 곱하면 되겠어요. 굉장히 훌륭한 특성이죠. 그죠? 그래서 미적분을 미분 방정식, 적분 방정식 이렇게 부르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도입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대수 방정식, 2차, 3차 방정식처럼 대수 방정식이 변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접근했었는데 이 컨볼루션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시간 영역의 컨볼루션은 어떻게 된다? 이거 증명했습니다. 이거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증명했었어요. 시간 영역의 컨볼루션은 주파수 영역 혹은 S 영역에서의 곱이다. 즉 어떤 인풋 시그널을 넣었을 때 여기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하면 이때 아웃풋은 어떻게 표시되죠? 여기서 무한대까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h t 마이너스 타우 u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 식이 정상이지만 우리가 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했다. 그래서 인풋을 취했어요. us 임펄스 리스폰스 오브 더 시스템을 취했어요. hs 이렇게 취한다면 아웃풋 ys는 어떻게 되죠? 두 개의 곱이에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라플라스 그 컨볼루션을 라플라스에서 바꾸면 어떻게 된다? 곱으로 바뀐다.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타임 프로덕은 사실은 여기 책에는 증명이 안 나오지만 어디 나오죠 이거? 대표적인 이그젬플이 뭡니까? 이게 AM 라디오예요. AM이 뭐의 약자냐면 Amplitude Modulation 이라는 약자입니다. 어디서 배울까요? 신화 시스템 뒷부분에 있어요.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AM 라디오까지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세요. AM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개의 시간영역 함수를 곱한 거예요. 둘이 곱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 목소리에 캐리어 프리퀀시 뭐 98.2, 98.5 이렇게 곱한 겁니다. 그러면 막 그 캐리어 프리퀀시의 진폭이 바뀌겠죠. 얘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에 해당하느냐? 주파수 영역에서의 컨볼루션이다. 이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간의 함수에 내가 직접적으로 시간을 곱한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질문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곱했어요. 이건 사실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가 시간을 곱한 다음에 한 번 곱하든 두 번 곱하든 곱한 다음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취한다 라는 것은 원래 거에 S로 미분한 다음에 부호를 뒤집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좀 증명 한번 해볼까요? 요거 가지고 한번 증명해 봤습니다. 내가 원래 definition of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요거를 fs라는 definition이죠. 이걸 s로 미분해 보겠어요. 여기 다 이건 t 함수죠. t 함수고 요거는 s와 t의 동시에 함수고 뒤에 건 t 함수입니다. s 함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미분합니다. 뭘로? s로. 그러면 마이너스 t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겠네요. 그죠? 요 둘이 묶을게요. 둘이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내시고 요 둘이 묶어요. 이렇게 묶습니다. 요걸 내가 새로운 f'(t) 이렇게 두 개 여기 써놨네요. 두면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이너스 0에서 무한대까지 f't의 e2 마이너스 st의 dt 이렇게 되겠죠. 요게 뭐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정의죠. s 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정의입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 f'(t)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프라임 t가 뭐예요? tft 아닙니까? 그러니까 tft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근데 부호를 뒤집어야 되겠네요. 그죠? 부호를 뒤집은 거에 한번 미분하시고 부호를 뒤집으시면 시간을 곱한 거에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겠어요. 되게 많은 특성을 좀 다뤄봤는데 한번 조용히 앉으셔가지고 하나씩 증명을 해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시고 여러분이 평생 아마 라플라스 트랜스폼 가지고 싸우실 겁니다. 퓨리에 트랜스폼을 특별히 다루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잘 아시면 퓨리에 트랜스폼 이해하기도 훨씬 쉬워요. 차이점이 별로 없죠.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나온 10개 정도의 그 증명 과정을 똑같이 해보세요. 항상 시작은 정의입니다. 정의. 이제 다섯 번째 주제가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파셜 프랙션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한국말로 부분 분수라고 하죠. 부분 분수. 그죠? 파셜 부분, 프랙션 분수. 그러니까 부분 분수라고 해요. 우리 전자함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다항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걸 폴리노미얼 이퀘이션, 이거는 팩터드 이퀘이션 이렇게 불러요. 인수분해하는 걸 팩터링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인수분해하고 나면 우리가 인수를 가지고 그거에 합으로, 인수들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 가지고 이렇게 인수들의 합의 형태로 위에 있는 방정식, 인수분해된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흔히 있는 일인데 이거 보고 우리가 partial fraction expansion이라고 하죠. 확장했잖아요. 그죠? 원래 하나의 식이었는데 이거를 여러 개 n 개의 식으로 이렇게 확장했기 때문에 expansion 이렇게 불러요. 특별히 이제 이 두 번째 식에 보시면 s가 이제 주파수 특성을 갖지만 만약에 지금 일단 z1이다. 이게 똑같은 s가 들어왔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가 0이 됐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fs1은 뭐가 될까요?
FZ는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죠. 아웃풋에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요거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 지로라고 불러요. 지로가 0이란 말이 아니라 요 특성을 만족하면 지로라고 불러. 또 if 내가 S에다가 이 P1을 한번 넣어볼게요. P1.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F P1 어떻게 됩니까? S 대리 P1을 넣어보시면 무한대가 되죠. 마치 특정한 주파수에서 P1이라는 주파수에서 어떻게 됐어요? 무한대 날아가는 거를 우리가 폴이라고 합니다. 극점이다 이렇게 불러요. 0점이다, 극점이다. 이거 뒤에 정의가 나오겠지만 일단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지우고 가보죠. 파셜 프랙션 아마도 배웠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한번 더 이렇게 보고 가겠어요. 폴하고 지로 폴이 뭐라고? 폴이 뭐야? 폴은 어떤 특정한 주파수 혹은 S값에서 아웃풋이 뭐가 되는? 무한대가 되는. 또 지로는 특정한 주파수 ZI에서 뭐가 되는? 아웃풋이 사라지는. 그걸 지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파셜 프랙션 폼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양변에다가 이렇게 S 빼기 P1을 양변에 다 곱하는 거야. 여기다 곱하고 다 곱해. 그러면 뭐가 남아요? 여기 C1이 남네요. 그 다음에 F S 자리에다가 P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0이 되겠네. 얘도 0. 다 0이 되겠네. 뭐만 남죠? 얘가 남겠네요. 그죠? 아, 이건 0이 아니죠. 왜냐면 얘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얘가 남겠네요. 그렇다면 이 C1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요 값에 S자리에 뭘 집어넣었을 때? P1을 집어넣었을 때의 것이다. 왜냐면 얘가 이걸 갖고 있기 때문에 캔슬아웃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C1은 CI는 I번째 거는 S 빼기 PI를 곱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식에서 S자리에다가 PI를 집어넣은 값 이렇게 해서 우리 각각의 개수를 다 찾을 수 있다. 이거 보고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렇게 팽창하는 걸 partial fraction expansion 이렇게 값 구하는 거를 cover-up method라고 그래요. cover-up 이렇게 구하는 거를 cover-up method 이렇게 부릅니다. 예제를 한번 취해볼게요. 쉬운 것들입니다. 이게 아웃풋 이게 시스템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시스템하고 인풋을 거쳐가지고 아웃풋이 얻어졌어요. 아웃풋의 전달함수가 아니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얻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네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3 요거 가지고 파셜 프랙션 익스펜션 했어요. 중요한 건 이 개수죠. 그죠? 개수 한번 찾아볼게요. C1 어떻게 찾습니까? 이 전체에다가 S를 곱하죠. C1을 구하기 위해선 S 곱하면 나머지 텀, 요 텀에 S에 뭘 집어넣어요? 0을 집어넣어요. 이해가죠? 이 두 번째 C2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이 위에 거에서 그만큼을 싹 지우죠. 요거랑 약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S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나오는 값, 그 C2예요. 또 마찬가지로 C3를 얻고 싶으면 요걸 싹 지운 다음에 요건 지우시면 복귀시키셔야지. 그지? 복귀시킨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요 자리에 S자리에 뭘 집어넣어요? S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뭐예요? C3입니다. 이와 같이 C1, C2, C3를 얻을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써보시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C1 그 다음에 여기 C2, E2-T C3에 E2-3T 꼭 쓰셔야 돼. 어디서부터?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여기 C1, C2, C3 다 구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이게 흔히 나오는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도 못 풀면 전자공학과라고 하기 힘들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굉장히 중요한 파이널 밸류 티어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미분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유도했었죠. 두 번 한 것도 지금 했었습니다. 한 번 한 거 어떻게 됐죠? S fs 빼기 초기값 갑자기 F 쓰다가 Y가 됐어요. 말이 안 되죠?
이 말하면서 글씨 쓰면요 실수를 해요. 이 원리를 제가 사실 좀 아는데 왜 실수하는지 나중에 대면수업 할 때 한번 설명해 볼게. 이게 사람은 시스템 1 메모리와 시스템 2 메모리가 있는데 이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는 영역이 달라. 그래서 말하면서 글을 쓰는 거는 굉장히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시스템 1 메모리만 쓴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달리기 하다가 우리 9, 9도 할 수 있죠. 2, 4, 8, 3, 3, 9. 근데 15 곱하기 16 못 하잖아요. 달리기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암산할 때 씁니다. 서서 머릿속을 열심히 계산해서 답을 딱 얘기하고 다시 찝니다. 다시 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 쓰는 거는 왔다 갔다 해야지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 보겠습니다. 이제 이 미분한 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될까? 미분한 거에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정의에서 이거라는 거 알죠? 지금 유도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해보냐면 이 S란 놈 S 변수에다가 S를 한번 0으로 한번 극한값을 취해볼게요. 양변에 똑같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S를 0으로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E2G로네요. E2G로는 1이죠. 1. 여기 1입니다. 1. 여기 없어지면서 1이 돼요. 얘가 익스포넨셜 S가 0으로 갈 때 E2-ST였으니까 이게 1이었다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E2G로니까 1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여기 S를 0으로 보내면 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왜 안 될까요? Y가 S분의 1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셔야 돼요. 그대로 두셔야 돼요. 이거대로, 요 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요거는 우리 명확한 것만 하고, 예를 들어서 적분하고 상한, 하한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양변에 Y0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상수로 지워버리는 거지. 그러면 어떤 시그널이나 시스템의 파이널 밸류는 어떻게 간다? 그 시그널에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S를 0으로 극한값을 취하시면 최종값입니다. 이 조건이 있어요. 이게 스테이블 할 때만 그래요. 수렴할 때만. 스테이블 혹은 컨버전트 할 때. 이런 경우에만 이게 성립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 가면 스테빌리티 이슈를 다룰 텐데 굳이 좀 처음에 좀 소개를 해보자면 요 놈의 폴들 여기 SYS의 폴들 폴이 뭐였죠? 인수분해했을 때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주파수죠. S 그죠? 이 폴들이 다 어디 있어야 되느냐? Left half plane of the S plane S 쪽 시그마 실수축하고 허수축이 있으면 이 폴들의 위치가 이런 데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스테이블하다. 여기 있으면 언스테이블하다. 이 얘기를 나중에 할 겁니다. 여기 언스테이블. 발산해요. 여기 있으면 스테이블합니다. 스테이블하면 수렴하죠. 레프트 하프 프레임 왼쪽이죠. 이렇게죠. 왼쪽. 레프트 하프 프레임. 여기는 오른쪽이고 라이트 하프 프레임. 레프트 하프 프레임에 모두 폴이 있으면 스테이블 그때만 이게 성립해요. 성립하죠. 이게 스테이블하지 않으면 적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라플라스 트랜스폼 있으니 S로 곱해 지우죠. 그 다음에 S를 어떻게 하죠? 0으로 보냅니다. 0, 0, 0 이게 남네요. 이게 0.6이 파이널 밸류예요. 요 아웃풋 리스폰스의 최종값이 되겠어요. 이걸 전체를 우리가 리스폰스를 다 구해라 그래서 할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최종값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야. 아, 이걸로 가겠구나. 이게 어떻게 막 흔들릴 텐데 보나마나 이게 막 흔들리고 할 텐데 어디 갈 거냐면 최종값은 0.6으로 가겠구나 라는 거를 이걸 보는 순간 아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많은 인투이션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꼭 이렇게 최종값을 먼저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요 최종값, 요 아웃풋 시그널의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최종값 한번 구해볼게요. 볼까요? S를 지우시고 S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아, 얘는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1.1 가나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틀렸어요. 왜죠? 어디에 지금 폴이 있습니까? 라이트 하프 프레임에 폴이 있죠. 언스테이블해요. 이거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에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은 수렴하지 않습니다. 발산해요. 발산하는데 최종값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S에 S-2분의 3을 내가 파셜 프랙션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S분의 마이너스 1.5, S-2분의 1.5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거 파셜 커버업 메소드로 구해져요. 그리고 앞에 건 뭡니까? 마이너스 1.5에 1.5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플러스 1.5에 E2 플러스 ET입니다. 4, T가 0보다 클 때. 여기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놈이죠. 이제 시작은 0에서 이 함수 전체는 시작은 0에서 시작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날아가는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여기 날아가잖아요. 여기 최종값 무한대지 뭐. 그래서 볼게요. DC 게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파이널 밸류 티어럼에 꼭 나오면 DC 게인, 우리가 사실 회로 이론 시간에 DC 게인 많이 배웠어요. DC 게인이 뭐였습니까? 어떤 시스템에 S를 0을 보냈을 때 남는 값들을 우리 DC 게인이라 부르죠. 그죠? 근데 엄밀한 의미 이거예요. 파이널 밸류는 파이널 밸류인데 인풋으로 뭘 썼을 때 유닛 스텝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응답의 최종값이 DC 게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을 여기 G라고 표시하니까 보통 여기 인풋을 넣습니다. 스텝을 넣을 거야. 스텝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 유닛 스텝 넣으면 아웃풋 어떻게 나올까요? 아웃풋은 S분의 GS 나오겠죠. 요거의 뭐? 요거의 최종값. 요걸 뭐라 불러? DC 게인 이렇게 불러요. 다시 유닛 스텝 리스폰스 요거죠. 인풋을 유닛 스텝을 넣었을 때 나오는 리스폰스의 최종값을 뭐라고 부른다? DC 게인이라 부른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웃풋이 뭔지 알겠어요. GUS인데 S분의 1 넣었을 때죠. 유닛 스텝 인풋 넣었을 때. 그거에 아웃풋 Y의 파이널 밸류니까 아웃풋 Y에다 S 곱해야죠. YS는 뭐였어요? S분의 GS였어요. 그럼 S가 이렇게 딱 약분이 되네. 그럼 뭐가 돼요? 그냥 이 GS 자체에 뭐예요? S를 0을 보냈을 때 극한값이 DCN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시스템이 주어져 있으면 얘를 가지고 S를 0을 보내는 극한을 취해서 나오는 값 DC게인 혹은 인풋으로 유닛 스텝을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의 파이널 밸류도 DC게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GS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다 내가 인풋으로 S분의 1 넣었어요. 그럼 S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GS 들어갈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뭘 해요? 그 다음에 리밋 파이널 밸류 구할 때는 이거에 S를 0을 보내면서 SYS니까 뭐가 남아요? 리밋 S가 0을 갈 때 GS만 남잖아. 요게 남네. 요게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6에 10이니까 0.6이 되겠어요. DC 게인, 파이널 밸류 굉장히 밀접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때 라플란스 트랜스폼을 이용하는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 미분한 놈이 있고 여기 초기값이 있어요. 미분에 대한 초기값도 있네요.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 미분한 놈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알파 여기다가 베타를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YS는 이렇게 되겠어요. 얘를 뭐 한 겁니까? 그 다음에 얘를 partial fraction expansion 그 다음에 cover-up 메소드로 개수를 찾아야죠. 찾고 나시면 아니 그걸 못하겠네. 이게 2차급이니까 이거 cover-up 메소드 S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뭘 집어넣어요? S자리에 마이너스 J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C1을 찾으시고 플러스 J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C2를 찾으셔도 돼.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사인 코사인의 정의를 또 이용해야 되죠. 사인이 뭐고 코사인이 뭐였는지 기억하면 익스포넨셜 이용했을 때 먼저 알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끊어서 한 개, 이렇게 끊어서 한 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알파벳을 끄집어내요. 이게 뭐였죠? 이게 오메가가 1일 때 코사인이었습니다. 이게 오메가 1일 때 이게 뭐였죠? 사인이었어요. 그러면 알파
코사인 t, 베타 사인 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던 거지만 이 군대도 갔다 오면 많이 잊어버리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거를 우리가 초기치가 만들어주는 리스폰스로 해서 호모지너스 솔루션 이렇게 부르고, 이와 같이 이제 초기치가 초기치뿐만 아니라 이거의 솔루션을 우리가 호모지너스 솔루션, 요거에 대한 솔루션 이렇게 입력이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죠? 파티큘러 솔루션.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부르죠? 컴플리트 솔루션, 완전해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초기 값으로 만들어진 해와 인풋으로 만들어진 해의 합을 우리가 해라고 부르죠. 미분 방식에서. 요걸 특별히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얘를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개 앞에를 complete solution. 쓸데없는 얘기 썼습니다. 다시 지우고 이제 풀어볼게요. 2학년 때 다 배운 내용이라서 공업수학 시간에 그 회로 이론 시간에 열심히 했던 내용입니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두 번 미분한 거 집어넣고 한 번 미분한 거 집어넣어요. 집어넣네요. 여기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인풋 여기 3 뭡니까? 여기 0 가다가 3 간 거잖아요. 스텝 입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S분의 3이에요. 그래서 여기 S분의 3 넣었어요. 3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왜? 상수는 유닛 스텝 인풋처럼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묶어요. 여기 알파 베타 집어넣으시고 묶으시면 이렇게 YS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뭐해? partial fraction expansion 부분수 팽창합니다. 그 다음에 커버런 메소드로 C1, C2, C3 찾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해를 찾을 수 있다. 여기 보니까 폴스트 솔루션이라고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파티큘러 솔루션 얘기하는 거죠. 이번엔 제로 인풋이에요. 제로 이니셜 컨디션. 호모지니어스는 없고 파티큘러만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호모지니어스 이니셜 컨디션 없네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안 나와요. 요게 지금 인풋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요거는 뭡니까? E2 마이너스 ET의 라플라 트랜스폼 뭐죠? S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이 앞에 2가 붙어 있으니 여기 2를 넣어 2배 하시면 되겠어요. 요거네요.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partial fraction expansion을 하시고 커버업 메소드로 C1, C2, C3 찾으시면 되겠어요. 한번 해보겠어요. C1 어떻게 찾았죠? 여기서 요거를 지우시고 S 플러스 2 S 플러스 4분의 2죠. 그 다음에 S에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3분의 2 즉 3분의 2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찾습니다. 찾으신 다음에 구해보시면 이거예요. 다 0으로 가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전에 슬쩍 얘기하고 지나갔었는데 폴하고 지로였어요. 우리가 전달함수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다항식, 다른 하나는 인수분해 이렇게 형태였어요. 인수분해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특정한 zi라는 s값에서는 요 아웃풋이 사라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로라고 해요. 지로. 그죠? 지로. 이제 지로의 특성을 한마디로 기술하면 시그널 트랜스미션 블로킹. 시그널이 전달되는 걸 막는다. 못 지나게 한다. 이 특정한 주파수의 신호가 다 사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property of the system 이렇게. 트랜스미션 지로라고 해요. 보통. 전달 0점이다. 이 주파수는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특정한 PI라는 S값에서는 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출력이 무한대로 가요. 문제를 일으키겠죠. 이거는 폴이라고 합니다. 폴, 극점 이렇게 극점. 얘는 0점. 폴은 결국 뭘 결정하느냐? 무한대로 막 날아가는 영향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스테빌리티를 결정합니다. 따져볼게요. 여기서 전달함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S의 분모는 N승이고 분자는 M승이에요. 뭐하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N은 5다. 해볼게요. M은 3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폴 G로 구해보면 여기는 몇 개가 나올까요? 폴은 5차니까 5개가 나올 거예요. 이 분자는
3차니까 3개가 나오겠죠. 그럼 2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 지금 폴은 5개고 그러면 지로는 3개입니까? 틀렸어요. 왜 틀렸느냐? 지로의 정의가 뭐였어요? 얘가 0으로 가면 다 지로 아닙니까? 기죠. 0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리미테이션, 극한값을 취해 볼게요. 극한값 S를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가 무한대로 가는데 여기 있는 상수들 영향을 줄까요? 3, 4, 5, 6 이런 것들이 전혀 효과가 없을 거야.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S가 무한대로 가면 S 5승이라는 놈이 제일 큰 효과를 발휘할 거고 무한대 5승 여기 앞에 있는 B1에 그죠? S의 3승 이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겠지. 내가 지금 이 과정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S 5승 3승을 약분해 볼게요. 리밋 S가 무한대로 갈 때 S 제곱분의 B 이렇게 되겠어요. S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0으로 가네요. 결과가 0으로 가면 우리가 그 점을 뭐라 불렀습니까? 0점 지로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에 0점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무한대에 0점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이거 뭐라 부르냐? 인피니티 제로라고 해요. 인피니티 제로. 인피니티 지로. 인피니티 지로가 여기 몇 개 있어? 요 차수만큼 있는 거야. 상대 차수. 분모 차수 빼기 분자 차수 개수만큼의 무한대의 0점이 있는 겁니다. 알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The system is said to have n-m zeros at infinity. 뭐라 불러? infinity zero. 무한대의 0점이다. 이렇게 불러. If m is smaller than m and because the transfer function approaches to zero as approaches to infinity. s가 무한대로 가면 이 전달함수가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S가 무한된 게 0점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특별히 뭐라 부르느냐? strictly proper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불러요. 엄격하게 얘가 proper한 말을 한국말로 잘 모르겠어요. 그냥 proper라고 불러서 strictly proper라고 불러. 즉 n이 m보다 크면 strictly proper n하고 m이 같으면 즉 오차분의 오차 이런 식이야. 그러면 just proper. 만약에 m이 더 분자가 차수가 커 그러면 non-proper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물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은. 왜 그럴까요? 이걸 non-proper 시스템에 우리 HS를 한번 인수분해 해보시면 S분의 그러니까 S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A S분의 B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초기에 어떤 시스템을 통 건드리면 그 시스템은 무한대 주파수부터 빠르게 0으로 수렴하면서 리스폰스 보입니다. 그럼 처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무한대 주파수였으니까. 처음에 날아갔네. 이런 시스템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건드리자마자 날아가는 거야. 이런 거는 적당하지 않다. non-proper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혹은 non-prope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causal-하다. 이것도 여기와 같은 개념이에요. non-causal도 non-proper랑 같은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인과 그 cause and effect라고 하잖아요. 원인을 넣었을 때 결과가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데 원인이 뒤에 나타나는 일은 없잖아. 그거 보고 우리가 causal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causality, 인과성. 이거 빠져야 되는데 causality라고 했죠. 인과성, 원인과 결과. 봐, 여기 이거 미분이계가 앞에 붙어 있으면 이게 원인 결과를 위배하는 거야. 미분이라는 건 뭐야? 미래를 알아야지 내가 미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지금 우리가 그럼 실질적으로 미분하는 건 어떤 거죠? 다 과거를 가지고 미분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분의 의미는 앞에 거 경향을 보는 거잖아. 앞에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사실은 미분할 수 있는 거지. 엄밀한 의미의 미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리얼타임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요. No physical system can have n smaller than m. 왜? 이거 뭐라 불렀지? m이 더 커질 수 없다. 왜? 이거는 non-proper 혹은 quadratic 위반이다. 이렇게.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it would have an infinity response at infinity. 이게 여기서 이게 무한대 주파수에서 뭘 보인다는 거야? 이게 무한대가 이미 돼버렸다는 거야. 그 시스템이 발생해버렸다는 거야. 근데 뒤에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무한대에서 이미 무한대 리스폰스를 보였기 때문에 끝났다. 이런 걸 특별히 우리가 unstable 이렇게 부르지 않고 non-proper하다 이렇게 불러요. 적당하지 않다.
같으면 그냥 저스트 플라퍼. 이게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폴하고 지로 같으면 폴 제로 캔슬레이션, 서로 약분이 가능하죠. 이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다. 폴 제로 캔슬레이션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도저히 내 제어기를 짤 수가 없어. 너무 복잡해서. 그러면 저 폴을 내가 없애리라 하고 없앨 수 있어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폴이 보니까 위치가 5.5에 있었어. 내가 제로 위치로 5.5에 딱 맞춰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우리 디지타이제이션 이펙트가 있잖아. 5.49999에서 없앴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니까 폴하고 지로가 딱 붙어 있는 거야. 정확하게 갖지 못하고. 이러면 잔진동을 만들어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폴 지로 캔슬레이션은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쓸 수는 있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제 3장 1절에 9번째 주제가 매틀랩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할 기회가 있으면 매틀랩 띄우고 매틀랩에 들어있는 시뮬링크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할 걸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가 매틀랩을 미국 회사의 매스웍스라는 회사인데 1년에 5천만 원씩 내. 여러분 등록금 10명치를 여기 갖다 주고 있어요. 이 소프트웨어 때문에. 근데 안 쓰시면 너무 아깝잖아. 응? 그러니까 매틀랩을 꼭 학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기 컴퓨터. 근데 이게 사이트 라이센스라서 내 생각에 교내에서는 이 다운로드가 되는데 집에서 어떨지 모르겠네.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 노트북을 가지고 학교 와서 그 라이센스를 받으셔야 돼. 사이트가 맞으면 정확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내가 안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매틀랩에 띄우시면 커맨드 창이 떠요. 커맨드 창에 내가 0을 한 칸 띄고 0 한 칸 띄고 0.001 쓰면 뉴머레이터 분자 차수 분자다 이거 뜻이야. 디노미네이터 분모다. 이 뭐 그렇게 써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A, B 이렇게 쓰시면 돼. 1 그다음에 0.05 0 이렇게 쓰시면 무슨 뜻이냐면 S 제곱 0.05 S 0 분의 0 S 제곱 0 S 0.001 이런 뜻이야. 그럼 뭘까요? 다시 이거죠. S 플러스 0.05에 0.001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쓴 거예요.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이거 안 쓰면 안 됩니까? 안 써도 돼요. 0.001만 쓰시고 근데 요건 써셔야지. 차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요건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1차가 돼버려. 2차인데 꼭 쓰시고 쓰신 다음에 요거 뉴머레이터, 디노미네이터, 분모와 분자를 전달 함수를 폴 지로로 바꿔라 이런 뜻이야. to. 여기 나오는 게 지로값, 이게 폴값. 뭐 한 거야? 인수분해 준 놈이야, 인수분해. 그럼 인수 가지고 다시 방식도 구해줄 수 있겠네. 그거는 ZP2TF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그냥 S 가지고 표현하기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S라는 놈이 변수가 아니라 라플라스 변수입니다라고 선언해 주는 게 이 구문이에요. 이렇게 TF 하고 이렇게 쓰시고 S로 써주시면 지금부터 이 매틀랩이 뭘 이해하느냐? S는 라플라스 변수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써줍니다. S제곱분의 0.00002 그러면 이 전달함수 이거네요. 0.0002 이게 GS예요. 그리고 시스템 sysG라고 할당이네. 그 다음에 T 시간을 쪼갭니다. 이거 어떻게 쪼갠 걸까요? T라는 놈을 처음에 0, 그 다음에 0.01, 0.02, 0.03 쭉 채웁니다. 몇 개까지? 개수는 1000개예요. 1000개까지 해서 10까지 채우는 거야. 0.01 단위로. 그걸 쓴 게 이거야. 0에서 10초까지. 간격은 0.01초로 잘라서 T라는 벡터를 만들어라. 이거야. 이게 1000개짜리네. 이게 R1000이에요. 그 다음에 인풋도 만듭니다. 지금 인풋도 만드는데 0에서 500까지는 0이에요. 요 1000개 중에 상위 여기 지금 1000개잖아요. 개수가. 처음부터 500개는 뭘로 채워라? 0으로 몇 개를 500개를 채워라. 그 다음 25개 501번부터 25개는 25로 채워라 했지. 이게 1이니까 10개만 25, 25에서 몇 개? 25 여기까지가 500개. 여기 501번부터 510번까지는 25. 그 다음에 다시 0으로 돌아왔어요. 0으로 채워서 끝까지 0으로 다 채워라. R1000개야. 여기 인풋이야.
뭔지 알겠지? 시간은 0.01로 1000개를 끄는 거야. 0부터 10초까지. 인풋은 0에서 500까지는 0, 501부터 510까지는 25씩 계속 넣고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490개는 0을 채우는 거야. 그럼 내가 시간도 좀 쪼개놨고 인풋 U도 구해놨네요.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시간 쪼개놓은 거로 시간에 대해서 인풋이 어떤 모양인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걸 해야 되잖아요. 컨볼루션, 그죠? 여기 HT 이게 시스템 G 아닙니까? 그다음 인풋 UT를 넣었을 때 나오는 RYT 이걸 구하는 거를 요번에 두 개 넣고 구하는 거를 리니어 시뮬레이션 LSIM이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 G에 U1을 넣고 시간 함수를 집어넣으시면 Y1이라는 아웃풋이 나올 거다. 아웃풋이 나온다. 그거를 구한 다음에 여기 라디안 값이니까 8분의 185 곱하시면 디그리로 바뀌겠죠.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어요. 여기에 지금 인풋을 기술한 겁니다. 0에서부터 500까지는 0, 500부터 510까지는 25, 그 다음에 다시 0, 인풋 UT네. 그 다음에 시스템이 뭐였죠? S제곱분의 0.001이었나? 그렇죠. 우리가 이게 사실 인공위성이죠. 이렇게 한번 인풋으로 펄스를 빵 준 거예요. 5초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인공위성이 자세를 틀기 시작해. 그리고 계속 그 속도로 트는 거야. 왜? 여기는 그게 없잖아. 반작용이 들어올 때까지 가야 돼. 반작용이 없잖아. 지금 계속 가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 인풋을 더합니다. 처음에 500개에 0 넣고 그 다음에 10개짜리는 29개, 25를 넣고 다시 100개만 그냥 넣고 100개니까 1초죠. 그죠? 1초 동안 넣고 그 다음 0.1초 동안은 마이너스 20을 넣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또 0을 채웠어요. 이번에는 인풋을 이렇게 디자인했어. 아까 치면 이렇게만 디자인했는데 이렇게 디자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보시죠. 이렇게 0.1초 동안 이렇게 25를 주고 또 1초 지나서 마이너스 25를 또 이렇게 줬죠. 그러면 이렇게 추진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 번은 빵 쏴주고 1초 후에 이쪽에서 다시 빵 쏴준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틀다가 쓸 거야. 그거 보여준 겁니다. 가다가 틀었어요. 그래서 다시 빵 쏘니까 제대로 돌아온 겁니다. 인공위성 자세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죠? 이게 스러스트라고 하는 건데 가스를 분출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빵 시키면 이렇게 돌겠죠. 그죠? 이쪽으로 다시 빵 쏴주면 반대로 이제 딱 씁니다. 이렇게 인공위성을 제어하고 있어요. 3장 1절 다 마쳤는데 내용이 무지 중요하고 이 부분을 잘 하시면 뒷부분이 쉽습니다. 1학기 내내 쉽습니다. 그러니까 꼭 충분히 연습하시고 질문이 생기시면 이메일도 좋고 아니면 우리 블랙보드에 제가 질문하는데 아무데나 쓰셔도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데나 집어넣으셔서 이거 뭡니까? 라고 꼭 질문해 주세요.